안녕하십니까. 2016 인터넷 수능 오렌지의 영어 독해 연습 2 틀리기 쉬운 유형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렌지 영어 장현숙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11강의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5, 6 그리고 7부터 9번까지 장문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일어나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수강 후기를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 후기는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막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올려주는 수강 후기를 보면서 이렇게 매번마다 제가 답문을 바로 해드리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수강 후기를 올리는 친구들은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보면서 가슴이 좀 짠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마음이 뿌듯했던 수강 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부를 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요.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결과적으로는 공부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내가 약한 부분을 메꾸는 게 결국은 공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도 못했어.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니까 이렇게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바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따끔따끔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영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떤 과목을 생각했을 때 아파요. 막 따끔거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 별로 공부할 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상처가 나지 않은 부위에 알고 있는 것만 확인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공부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저의 수험생들이 있다면, 그쵸?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힘들 내시고, 여러분의 그 상처가 아물어서요, 아주 매끈한 다시 원래 상태의 이쁜 그런 살들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실력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아마도, 맞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성적이 오르고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구나. 정말 뿌듯함도 꼭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은 어딜 가냐면 11강의 엑서사이즈 5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5 어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셀프 액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셀프가 들어가 있는 표현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하나같이. 왜냐면 모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셀프는 자라는 말이고 액션은 행동이란 말이고 그런데 셀프 액션이라는 단어가 지문 안에서 나왔을 때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가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쵸? 우리 지금 여기서의 셀프 액션은 독자적 행동이라고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셀프가 들어있는 말을 한꺼번에 쫙 정리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단 나올 때마다 독해에 있어서의 단어에 있어서의 경험치를 쌓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셀프 액션은 보통 우리말 해석을 독자적 행동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는 경험치를 하나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instrumental이라고 나와 있는데 instrument라고 하는 게 기구라는 말이잖아요. 도구라고 하는 말이고 지금 여기서는 형용사로 기계적인 그래서 수단이 되는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결함 있는 이라고 할 때 defectiv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결함이 있는 상품이란 표현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 결함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문맥적으로 적절한 어휘 묻는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결함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꼭꼭 챙겨두세요. 자, 넘겨서 정답 확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겁니다. 주어진 문장을 뚫어지게 보면요. older adults라고 나와 있어요. 나이가 든 어른들은 자, 반면에 힌트라는 거 아시겠죠? 반면에 대조가 되는 상황이네요. 반면에 나이가 든 어른들은 훨씬 더 많이 very 다양하게 만들 것 같더라. 뭐를 다양하게 만드냐면 그들의 전략을 다양화시킬 것 같답니다. 자, 기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분은 기부라는 동사의 PP 형태로 쓰였잖아요. 첫 번째는 받으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고려할 때 무엇을 고려하면서 라고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두 번째 뜻으로 보시면 돼요. 뭘 고려하는 거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컨텍스트, 정황, 상황, 문맥, 분위기 다 돼요. 그래서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황들,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들의 전략을 다양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측하고 가볼까요? 이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자, 이 앞에서는 older adults의 대조가 되는 어떤 집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집단은 아마도 그들의 전략을 다양하게 하지 않는 어떤 집단의 얘기가 나올 테고, 반면에 이 지문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이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겠죠. 그 부분을 바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뽑은 문장이 자 3번과 4번 문장인데, 자 3번 문장 보세요. However, 그러나 age difference, 나이에 있어서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뭘 보여주냐면 younger adult가 나와 있어요. 그쵸? 더 어린 성인들, 더 어린 어른들이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뭐를 사용한대요? 비슷한 전략을 사용을 한답니다. 대조가 되는 거 알겠죠? 뭐랑? older adults, 그 다음에 very strategy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다양하게 하더라 라는 것과 대조되는 similar strateg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4번 그 다음 문장에 가보시면 interpersonal conflict problems, 사람들 간에 이렇게 싸움이 생긴 그런 상황에서요. 예를 들면은 가족끼리 싸움이 생긴 상황에서는 그들은 사용하는데 뭘 사용하냐면 더 감정을 규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요.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잘 찾으셨죠? 이제는 이 정도 지문은 쉽게 잘 푸실 수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의 실력이 지금 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지문이 정말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쵸?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 이제 본문 분석 하나하나 가보기로 할게요. 자, 가봅시다. 첫 문장부터 갈까요? One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the way we solve everyday problems is, 자, is에 걸리는 주어는 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factor.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 요소가 뭐냐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디에? 방법에. 어떤 방법? 우리가 일상의 매일매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the context, 상황, 정황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in which가 나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리고 in the context 이런 식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문제가 occurs,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정황, 상황들이랍니다. 자, 첫 문장 다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부터 문제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부터 문제가 나왔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결책이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do we use, 우리는 사용할까요? 똑같은 전략을 사용할까요? 언제냐면 자, solving a family conflict, 가족끼리의 싸움을 해결할 때, 그쵸? 누구 사이에 between two siblings, 두 명의 형제 자매 사이에 가족끼리의 대립, 가족끼리의 싸움을 해결할 때, 그쵸? 자, 뭐와 똑같냐면, 그쵸? 여기에 나와 있는 the same, 그리고 그 다음에 as,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가 do, 사용하는 겁니다. 뭐를 사용하냐면, 이번에는 언제냐면, solving a conflict over the leading role in a project at work이에요. 직장에서,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갖다가 해결할 때와, 그 다음에 가족끼리의 싸움의 상황을 갖다가 지금 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일 때 우리는 똑같은 전략을 사용할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다른 컨텍스트, 상황의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똑같은 그런 해결 전략을 사용할까요? 그 정답은 아닙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어떤 얘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상황에서부터 나온 문제이냐.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나 내용이 바뀌네요. 그러나 흥미롭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용이 바뀌죠. 자, 그러나 참 흥미롭게도 나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that 이하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younger adults,
그쵸? 나이가 좀 더 어린 그런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비슷한 전략을 사용을 하더랍니다. 뭐에 있어서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요. 즉, 나이가 어린 어른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뭐냐면 셀프 액션, 독자적 행동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자기 위주의 어떤 해결책을 내나 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다르겠지만. 자, 반면에 older adults, 나이가 든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많이 다양화시키는 것 같답니다. 뭐를요? 그런 그들의 전략을 뭐를 고려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을 조금 더 다양화시킬 것 같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의 싸움과 같은 사람 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뭘 사용할 것 같냐면 감정을 규제하는 전략을 좀 사용할 것 같대요. 아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내가 좀 참자. 그쵸? 옛날 같으면 내가 화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갖고 화내. 이런 식으로. 자, 반면에 어떤 managing their emotions, 감정을 관리하는 거죠. 반면에 더 어떤 기계적인 상황이에요. 그 기계적인 상황에 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계가 고장났어요. 예를 들면은 defective merchandise, 결함이 있는 상품을 갖다가 처리를 할 때요. 그럴 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뭘 사용하냐면 자기 독자적인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할 것 같답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상품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셀프 액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위주만 생각하는 그런 결정이 되겠죠. 그쵸?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 문장. 자, researchers argue that, 연구하는 사람들이 that 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that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가 어디 있어요? that 다음에 나와 있어야 되는 주어 동사가 we become 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어법성 판단 묻는 문제에 이 자리에 이거를 ing 형태로 써놔요.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일상의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짐에 따라 우리는 더 예민해진대요. 뭐에 대해서 예민해지냐면 어떤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용을 하는데 strategies,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에 따른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좀 정리가 되셨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다른 전략을 써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젊을수록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좀 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전략을 쓰더라.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전략이 다양화가 되는데 사람끼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고장난 상품이다. 그런 거는 가차없이 되돌려주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지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글 전체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는 sensiti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만 빈칸으로 내도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빈칸으로 다시 한 번만 꼭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변형 문제는, 그렇죠. 변형 문제는 맨 마지막 부분을 했는데, 자, 요 부분에 요 단어 위주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금, 주어진 문장이 on the other hand였잖아요. 이 바로 앞에, 그러나, 흥미롭게도 더 젊은이들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문장도 문장 위치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위치, 그 다음에 이 부분 빈칸까지 두 부분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예, 정리 잘 해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분이 읽었던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대요. 사람의 이 두뇌라고 하는 게요, 각 나이대별로 사람의 두뇌는 다 다른 방식으로 섹시하다라고 이렇게 나온 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어떤 그룹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리더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두뇌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두뇌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라면 점점점 두뇌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끼리의 이런 조화로운 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추구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리더나 아니면은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이대가 올라가면서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별로 막 이렇게 막 그런가? 막 이렇게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기대가 돼요. 아, 그러면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더 먹을수록 내 두뇌가 또 다르게 섹시하게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기대치가 있어요. 그렇죠? 나이를 먹는다는 게 여러분 때는 뭐 한 살 먹고 두 살 먹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네? 이럴 때가 생기거든요. 제가 여러분이랑 지금 EBS에서 공부를 한 지 한 5년, 6년 차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러면서 막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준비를 하러 오신 분이 예전에 제 EBS 강의를 들었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막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제 인생에 있어서의 제가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제일 젊으니까 제일 이쁘고 밝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아침마다 해요. 물론 밤까지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밝게 살기는 힘들지만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한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가장 이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갑시다. 엑서사이즈 6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엑서사이즈 6에서는 봤더니 자, 어휘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자, 중요한 어휘가 몇 개가 보이네요. 자, 첫 번째. initially 이 단어는 초기에, 처음에 라고 하는 어렵지 않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outcome value입니다. 아웃컴은 결과고 value는 가치잖아요. 그런데 무슨 결과치, 결과 값이라고 할 때 value라는 단어를 써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driving force 그러면 이게 원동력이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자, cut off 그러면 중단하다. 이런 표현이 우리한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왜냐면 컷오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중단하다 컷오프를 외우지 않으셔도 알 수 있어요. 컷이 자르는 거고 오프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개념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재 내용 중에 보면은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 중에서 뭐 이러면 훅 인투 막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답지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답지에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들어가서 특별히 빈칸에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 관용적인 표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참 외우기 힘든 거 아시죠? 그런데 그냥 단어 외우는 건 낫지 수거는 정말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거가 나와 있을 때는 그 문장 전체를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자, put another way입니다. put another way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put은 원래 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put이 쓰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뭐 정의하다 이런 개념의 put도 있어요. 여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말을 하자면 이라고 해서 마치 연결어 중에서는 in other words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자면 이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앞문장의 내용과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결국은 같은 내용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stand someone up이에요. 누구누구를 바람맞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쵸? 왜냐면 stand up이 나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람맞히다 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 이참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rewarding 가치 있는 보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보람찬이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 fruit 그러면 보통 우리 과일이란 단어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것도 역시 보람찬 가치 있는 같은 단어로 챙겨두시고 자, 이 단어는 정말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친밀감이라고 하는 단어. 자, 그 다음에 fate가 운명이잖아요. faithful 그러면 운명적인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만한 단어입니다. 자, 관용적인 표현들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경험치로 여러분 좀 쌓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정답 확인과 본문 분석을 한번 가봅시다. 요약문 빈칸이네요. 그래서 제가 요약문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약문을 가서 봤더니만 the motivation, 동기래요. 자, 그런데 어떤 동기냐면 to decrease A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동기. 어디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A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동기는
depends on, 의존하더라. 어디에 달려있더라. 어디에 달려있냐면 어떻게 원이 일반인 주어로 나오면 그냥 저는 우리라고 해석한댔어요. 제 해석법 이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가. perceive는 지각하다, 인식하다죠. 근데 말이 예를 들면 지각하다, 인식하다란 말이 너무 어려운 학생이 있어요. 전 어려워요, 그런 말이. 그러면 그냥 저는 느끼다라고 해석해요, 느끼다.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가에 달려있대요. 뭐를 느껴요? 정보를. 그런데 그 정보가 뭐죠? 제공되는 정보.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언제? 삐리리한 만남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1번과 3번은 친밀함이죠. 친밀함을 감소시키는 동기고 2번과 4번에는 불확실함을 감소시키려는 동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스트레스인데 친밀함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알아가는 거. uncertainty 그러면 이건 불확실한 거. 그쵸? 왠지 이렇게 나오는 구조에서는 5번은 정답이 보통 아니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B는 생각도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 올라가서 내용 일치로 빈칸을 채우세요.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하나하나 챙겨봅시다. 자, 여기 지문을 챙기시면서는 중간중간마다 이런 글자들이 보이시죠? 형광펜 들어주시고 어휘로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문맥상 적절한 어휘 묻는 문제로. 자, 가볼게요. 자, Sona Frank's theory.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자면 우리는 처음에 감소를 시킨답니다. 뭐를 감소를 시키냐면 불확실성을 감소를 시킨답니다. 뭐로 써냐면 방법으로 써요. 어떤 방법? 알아내는 방법이요. 뭘 알아내냐면 어떻게 우리가 feel. 아까 요약문에서는 perceive라고 나왔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느낄까? 뭐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과의 어떤 그 만남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처음에 불확실성을 갖다가 없앤답니다. 이것만으로도 빈칸 A 정답은 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the positive,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결과값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단순한 뭐가 아니에요. 어떤 불확실성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 그쵸? 그런 결과치가 결국 뭐가 되냐면, driving force, 추진력이 된답니다. 어떤 추진력이요? whether인지 아닌지잖아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추구해야 하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추진력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보면 좀 쉽게 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썼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이 이렇게 불안한 거를 싫어하는 건 아시죠? 그러면은 불안한 걸 싫어하기 위해서 딱 보자마자 느낌으로 판단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첫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한대잖아요. 몇 초 만에 판단한다고 하죠. 뭐 사람들은 딱 만나자마자 몇 초 만에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판단을 한대요? 저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불확실한 내 마음의 불안감이 싫어서 그래서 느낌을 딱 정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첫인상 봤는데 좋아. 저 사람은 첫인상 봤는데 싫어. 그리고 그 좋다, 싫다 라고 하는 첫인상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갈까? 아니면 저 사람이랑 앞으로 만나지 말아야겠다 라는 거를 결정한다는 소리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thus, 그러므로 언제냐면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정보를 줬어요. 우리에게. 뭐 하는 동안에? 첫 번째 만남 동안에. 처음에 어떤 사람 만나는데 너무 약속 시간도 처음부터 늦고 딱 만나자마자 너무 예의 없게 구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는 예측을 하기 쉽습니다. 뭐를 예측하기 쉽냐면 부정적인 결과의 결과치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첫인상에서 느낌이 안 좋으면은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딱 결과를 내리기 쉽습니다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요. 저 사람은 이제 아니다. 내 사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가서 자, put another way.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똑같은 표현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 결과치가 예를 들면 좋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선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뭐 하는 동기부여냐면 불확실성을 줄여야지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받는데요. 여기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나 저 사람이랑 되게 친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랑 앞으로 더 알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죠. 즉 뭐냐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꿔 하자면 그 결과치가 안 좋다면 우리는 안 그럴 거란 소리죠.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독자를 좀 못 믿는 사람 같아요. 같은 말을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고 심지어 여기에 대한 예까지 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탐이 믿었어요. 탐의 믿음인데 뭐라고 믿었냐면 죄인이 그를 바람 맞췄다 라고 탐이 믿었어요. 예를 들면 탐과 죄인이 소개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죄인이 예를 들면은 차가 너무 막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죄인이 와서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실하게 죄송해요. 이렇게 상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제가 좀 늦었죠? 이렇게 깍쟁이처럼 얘기를 하면 탐 속으로 뭐 생각하는 거예요? 참, 지금 나 30분 동안 나 기다리게 한 거야? 순간 마음이 상했다는 소리죠. 이렇게 믿은 것이 엄청나게 심하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탐의 느낌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에요? 얼마나 보람찰까? 뭐가? it, 가주어입니다. 그러면 진주어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으로 죄인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탐의 느낌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준답니다. 그러면 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아닌 것 같다. 첫인상이 안 좋았다는 소리죠. 그쵸? 그러면은 앞으로 죄인을 한 번 더 볼까? 죄인을 더 만나볼까? 라고 하는 생각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주겠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당연히. 내거 치고니까 더 이상 알 필요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겠죠. 만약에 탐이 reduce the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줄인다면 자,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라고 하는 개념과 여기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달라요.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이게 뭐지? 이렇게 싶었는데 두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봐야지, 저 사람을 더 사람이랑 더 친해봐야지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라고 하는 소리는 내가 앞으로 죄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래에 죄인과의 관계가 아마도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거죠. 뭐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죄인이랑 만나면 죄인은 맨날 늦겠구나. 데이트 잡았는데 데이트 막 까먹고, 그쵸? 그런 죄인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막 화내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죄인과 앞으로 만날까 말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됐다면 자, 그의 욕구입니다. 뭐 하겠다는 욕구? 그쵸?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욕구. 뭐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여기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더라 라고 하는 개념 뭐죠? 그녀를 조금 더 알아가겠다 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그러고자 하는 그의 욕구가 당연히 낮게 되겠죠. 이런 표현입니다. 됐죠? 그래서 reduce uncertainty 라고 하는 표현을 문맥적으로 다르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지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 예시까지 들고 있는데 꼼꼼하게 여러분이 지문을 갖다 분석함에 있어서는 좀 세심한 독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어휘들 한 번만 꼭꼭 챙겨주세요. 자, 됐어요. 그러면 정답 확인 한번 가봅시다. 자, 봤더니만 동기입니다. 뭘 하려는 동기냐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 그쵸? 저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잘 만날까? 아니면은 곧만 만나야 되나? 그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가? 뭐에 대해서요? 정보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정보예요? 처음 만났을 때 정보.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문맥상 알맞은 어휘 묻는 문제로 제가 한번 체크들을 해봤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대 개념들이 있는 단어예요. 문맥상 적절한 어휘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예, 됐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도
선생님처럼 해석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불확실성을 죽이다가 아니라 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문맥적으로 다 풀면서 해석하진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독해를 제가 되게 이렇게 설렁설렁 하나 봐요, 선생님. 근데 저는 자꾸 감으로 독해하는 것 같나 봐요. 그럼 저도 선생님처럼 독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자꾸 물으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처럼 독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과 영어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어떻게 쉽고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꿀까를 10여 년 넘게 그것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찝어주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 지문을 독해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쭉 읽으시잖아요. 핵심 내용 파악하셨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막 끊어 읽기 하나하나 막 이거는 관계 대명사 막 주격 이거는 막 목적격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독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답을 못 찾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어휘. 근데 어휘가 아니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문법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읽고 한 번 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쭉 읽었는데 개념이 구름처럼 이렇게 잡혔어요. 대충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콕 이렇게 가슴팍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뭐 언젠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한 문장을 읽었는데 뭔가 개념이 이렇게 구름처럼 두둥실 떠다닌다면 그런 지문만큼은 반드시 씹어주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씹냐면 이게 핵심 내용이구나. 이게 주제구나.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가서 여러분이 생각한 주제문이 어떤 식으로 재진술이 되고 있는지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뭘 찾냐면 두리둥실하게 써있는 그 글에서 정확한 핵심 내용의 뼈대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실제로는 독해고요. 그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죠? 독해가 약할 때 구문의 문제다, 문법의 문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고 내가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다 하면.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푸는 독해 문제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는요. 슝 읽고 정답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 지문은 그렇게 하세요. 그냥. 쭉 읽고 정답이 나오는데 그걸 왜 굳이 쭉 읽고 정답 내세요. 근데 쭉 읽었는데 안 잡혀요. 그런 지문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내용 정리를 하면서 해주세요. 그런 지문은 많아봤자 세문항 정도입니다. 많아봤자 세네문항. 수강 후기 보니까 어떤 친구가 순서 배열이 너무 약해요 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얼마나 배분을 하고 있나를 개인적으로 묻고 싶었거든요. 충분히 시간을 배분해야 할 문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항들에 충분히 시간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쭉 읽고 넘겨야 하는 지문들은 빠르게 넘기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독해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7번부터 9번까지 자, 마무리 문제 한번 가볼까요? 마무리 문제인데 길어요. 장문이에요. 자, 내용은 쉽습니다. 첫 번째, 자, 방향을 돌리다. avert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고, 자, offender, 위반하는 사람. 그쵸? 그 다음에 speedster, 그러면 속도광이라고 하는 뜻이고, breeze by, 그러면 쏜살같이 지나가다 라고 하는 표현이네요. 자, 그 다음에 breakneck speed, 그러면 엄청난 속도. 그쵸? 이렇게 보면서 아는 거야. 이런 게 엄청난 속도구나. 쏜살같이 지나가다. 이런 표현이구나. 자, 그런데 이런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죠. intent, 집중하는. 아니면 어디에 집중하는, 어디에 열심히. 이 단어는 좀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tirade, 긴 연설. 이런 단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neighborly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 이웃 사람다운, 그쵸? 이웃 사람은 우호적이고 친근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호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쓰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가기 전에 저랑 구문을 하나, 둘, 세 문장을 뽑아봤거든요. 자, 구문 정리 잠깐만 하고 갑시다. 첫 문장 보세요. 자, 첫 문장에 가서는 제가 뭐 때문에 여기서는 구문으로 뽑았을까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gett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try라는 동사가 있어요. try라고 하는 동사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도 있고 ing 형태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자,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때는 무슨 뜻이에요? 이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죠. 자, 반면에 try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올 때는 시험 삼아 뭐뭐 하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try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고 try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올 때 이때는 시험 삼아 뭐뭐 하다. 시험 삼아 뭐뭐 하다. 자, 조금만 더. 자, 지금 여기에는 무슨 동사가 나와 있냐면 get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get이 이형식으로 쓰이면 뭐뭐 하게 되다죠. 삼형식으로 쓰여서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는 얻다, 사다 이런 말이 되고 보통 이게 오형식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그쵸 영어 선생님이라고 막 형식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get 다음에 예를 들면 명사 나오고 그 뒤에 이렇게 뭔가가 나왔을 때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되는 게 보통 오형식인데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get은 여러분이 배우셨을 때 어떨 때는 사역동사로 어떨 때는 뭐 준사역동사로 다양하게 배우셨을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get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이 목적어가 능동인 어떤 상황을 하게 하더라 라고 할 때는 to 부정사나 ing 형태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동인 상황일 때는 pp가 나와요. 핵심은 get은 그 뒤에 뭐는 나오지 않아요. 동사 원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쪽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구문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자, gale 주어네요. 주어. 그쵸? 그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온 명사 주어입니다. 앞에 전치사도 없는데요. 그러면 주어 헐.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어요. 그녀가 보았대요. 누구를? 게일을. 아,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의 게일이라고 하는 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래서 영어에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문장 앞으로 빠지는 경우인데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빼는 경우는요.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she 이렇게 그냥 she, her 이렇게 다른 경우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문장 보세요. Tom loves Jane이에요. 톰이 제인을 사랑한대. 뭐? 톰이 누굴 사랑한다고? 제인을 톰이 사랑한대. 그래서 제가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적어 강조한다고 얘를 뺐네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선가 들은 것처럼 주어 동사 도치를 시켜봐요. 이게 주어 동사 도치시킨 문장이 맞아요? 아니죠. 여기서는 주어가 Jane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부사 덩어리가 앞으로 빠지는 일형식 같은 경우에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이형식에서 형용사 보어가 앞으로 빠질 때도 순서가 바뀌는데 핵심은 목적어가 앞으로 빠질 때는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보고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녀는 보았어요. 게이를 뭐로써 보았냐면 뭐뭐로써 참 좋은 참 다정다감한 그쵸 이웃에 사는 다정다감한 그런 레이디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걸 묻고 싶었어요. 이거 뭐예요? 호기심이 생겨서 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문장에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앞에 예를 들면 제가 빙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해되세요? 자, 여기 앞에 빙이 있다는 소리는 ing 형태 나오고 컴마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오는 이거 무슨 구문이 돼요? 분사 구문이 되죠. 아, 분사 구문에서 앞에 빙 이런 게 생략됐을 때는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세 가지 구문의 포인트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두시고 자, 저랑은 정답 확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자, 지우고 이렇게 열심히 지우면 이쪽 팔이 되게 얇아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맨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보고. 뭐, 무슨 탁구 선수냐, 테니스 선수냐. 그죠? 그래서 맨날 이쪽 팔 쓰면은, 이쪽 팔만 맨날 이렇게 두꺼워져서. 자, 가봐요. 자, A번부터 갑시다. A번에 가서 보니까, 종종. 자, 저는 뭐뭐 하곤 했었냐면, my riding more. 그쵸? 이렇게 타는 잔디깎기 기계 위에 있곤 했었답니다. 뭐 하면서요? cutting the grass. 잔디를 깎으면서요. 언제? 차들이 지나갈 때. 그쵸?
I would shout. 저는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누구에게? The drivers, 운전기사들에게 to slow down. 속도 좀 낮추라고. 그쵸? 막 소리를 질렀나 봐요. 때때로 나돈니가 나왔네요. 그래서 뒤에 but이라는 것도 보이세요? 저는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막 휘휘 적기까지 했대요. 뭐 하려는 시도에서 get them not to speed. get 다음에 to speed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속도를 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 to 원즈 감정 명사. 누구누구가 뭐뭐 하게 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점점점 짜증이 나게 도 저는 알게 됐는데요. 그들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속도를 늦추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눈을 이렇게 눈길을 피하나 봐요. So as not to 뭐 하지 않기 위해서냐면 저를 안 보기 위해서요. 언제? 그들이 속도를 낼 때. 괘씸하죠. 보면서 어머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저도 생각했거든요. 자, there was a yellow sports car.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there was 있었는데 노란색의 스포츠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란색의 스포츠카가 바로 최악의 오펜더였어요. 최악의 속도를 위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no matter how I screamed 제가 아무리 열심히 소리를 쳐대도 그리고 shook my arms wildly 아무리 심하게 좀 속도를 줄이라고 이렇게 손을 저어도 the young woman 그 옐로우 스포츠카의 주인인 젊은 여성은 drove 운전을 했는데 위험하리만큼 빠른 속도로 운전을 했답니다. 어디를 지나갈 때요?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요. 그쵸? 자, 문제점이 생겼죠. 그러면 이 글은 어떻게 갈까요? 시간 순서 배열로 스토리 글이니까. 또 하나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찾으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이 D번으로 갔어요. 시간 순서 배열한 대로 제가 정답으로 바로 넘길게요. 자, 원데이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역시 또 풀을 깎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뒤뜰에서. 그리고 저의 아내인 게일, 그쵸? 우리 아내는 in the front planting이라고 했어요. 정원 앞에서 이렇게 심고 있었나 봐요. 어떤 꽃들을 심고 있었을 때 제가 봤는데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그 노란색의 그 속도 내는 사람이 접근하고 있는 중인 걸 봤답니다. 그것도 어떻게? 평소처럼 빠르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because 왜냐면 I felt anything. 저는 어떤 걸 느꼈거든요. 그 어떤 게 뭐냐면 내가 했던 거, 뭐 하기 위해서 to try to slow her down. 그녀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어떤 것이 다 헛되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이미 느꼈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when the car, 그 차가 passed in front of the house,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집 앞에서는 지금 누가 있었죠? 아내가 꽃을 심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차렸는데 a flash, 불빛이에요. 그 불빛이 그런데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 운전하는 사람의 브레이크 라이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등이 켜지는데 그 불빛을 보았대요. 그리고 차가 속도를 낮추더랍니다. 어떻게요? 안전한 속도로. 깜짝 놀랐죠. 처음이었거든요. I'd ever 제가 본 처음이었대요. 뭘 봤냐면 그 스포츠카가 보다 그 다음에 동사원형, 지각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하지 않은 거를 처음 봤던 일이랍니다. I also noticed that. 저는 또한 that이라는 걸 봤는데 the driver, 그 운전사가 그런데 그 운전사가 보통은 어떻게 보였어요? 굉장히 이렇게 썰른, 이렇게 둥하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밑줄 친 A, B, C, D, E 중에서 같은 사람 나타내는 건 아시겠죠? 자, B번으로 가세요. 궁금했어요. 누가 궁금했어요? 생략된 주어, 내가 궁금했어요. 내가 궁금해서 turned off the mower, 그 잔디깎기 기를 껐어요. 그리고는 걸어갔죠. 앞들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물어봤네요. 아내에게 what had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속도를 내는 그 여자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걸 물어봤대요. 그러자 아내가 위도 찾아보지 않은 채 게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t was easy. 뭐 별로 아닌데, 쉬운데, 그냥 미소를 지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을 뿐인데, 뭐라고?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냥 내가 웃었고 그리고 그녀한테 손을 흔들었는데 마치 모처럼요. 그녀가 내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다정하게, 그리고 그녀도 같이 미소를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속도를 낮추던데?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라고 게일이 말했어요. For months, 수달 동안 I had tried, 저는 노력을 했었죠. 뭐 하기 위해서냐면 getting the woman to slow down, 그쵸?
시범 삼아 뭐뭐 하다죠. 그녀가 속도를 늦추게끔 하기 위해서 시범 삼아서 참 많이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됐죠? 뭐 함으로써 그녀를 critical. 여기서 critical은 원래 무슨 말이에요? 비판적인 거잖아요. 그녀에게 안 좋은 말을 막 해대면서. 그쵸? 자, 저는 intent 무슨 말이었어요? 주의를 기울이는, 집중하는. 저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뭐 하는 것에? let her know. 그녀가 that 이하를 알게 하는 것에. 뭘 알게 하냐면 she was wrong. 그녀가 잘못됐다. 이렇게 그녀가 하던 대로 운전하는 거에 있어서 그녀는 참 잘못됐다. 라는 것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소리예요. 저 운전 또 저렇게 하는 거네. 여보세요.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이 남자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게일은 had treated.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인 게일은 그녀를 대접을 한 거예요.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친절함으로. 그리고 그 여자 운전기사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 친절함에. 이렇게 되는 글이네요. 자, 마지막 C번으로 갑시다. 자, as I thought about this.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it made sense. 아, 말이 되더랍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the woman, 여잔데 우리 집 앞을 운전하면서 지나갔던 여자는 could not have heard. 듣지 못했던 거죠. 뭐를? 아, 저의 긴 연설을. 뭐 때문에? 그 잔디 깎는 그 기계 소리 때문에요. 아, 그리고 나의 막 이 손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단지 제가 멍청해 보이게 만들었겠죠. 상황 파악되십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저는 그냥 잔디 깎는 기계 위에 있는 그런 화난 아저씨였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자, no wonder,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아이 컨택을 피하기를 원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고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옆집에 되게 이상한 아저씨 산다? 맨날 내가 차 타고 옆에 지나갈 때마다 잔디 깎는 기계 위에서 맨날 뭐라고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이상하게 막 손짓하고 뭐 이상한 아저씨야. 그래서 일부러 더 휙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가 했었던 요 구문이에요. 자, 게일을 목적어 누구는 그녀는 그 운전하는 여자는 보았던 겁니다. 뭐라고요? 제 아내를 참 좋은 그 다음에 참 우호적인 그런 레이디로 보았던 겁니다. 그쵸? 여기서 왜 D번에서는 누굴 가리켜요? 내 아내 게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뭐로? 그녀를 친구처럼 대해준. 됐죠? 그래서 D번 다르고 자, 저는 critic, 비판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반면에 제 아내 게일은 그녀를 appreciation,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줬다는 거죠. 자,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뭘 본 적이 없냐면 그 노란색의 스포츠카가 우리 집 앞에서 속도를 내면서 가는 거를 다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글이에요. 자, 내용 정리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순서입니다. 정답 고르셨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제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드렸어요. 스토리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 배열, 그 다음에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가는 글이라는 것도 챙겨두시고 자, 밑줄 친 A, B, C, D 이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D번이죠. 나머지는 다 노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있던 그 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만 뭐가 돼요? 내 아내 게일이 되는 겁니다. 자, I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쵸? 정답 몇 번? 일치하지 않는 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요. 여자가 자동차의 속도를 줄인 이유를 아내에게 물었고요. 운전하는 여자의 차를 세워 운전하는 습관을 고쳐달라고 직접 부탁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랑 한 내용 중에서 앞에 있었던 두 지문들은 다시 한번 내용 꼼꼼하게 챙겨두시고 장문에서는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